점 P와 점 Q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언제 같아지는가 찾아보고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이 위치가 같아진다? 문제에서 위치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7t 제곱이 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 이렇게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걸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기보다는 공통인수를 찾는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제곱으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6, 그 다음 얘는 그냥 t 마이너스 6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공통인수 t 마이너스 6으로 묶이면서 t 제곱 더하기. 근데 시간은 어차피 양수이기도 하고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6초일 때 위치가 같아지더라. 자, 그 다음 이제 그때의 가속도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위치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된다면 속도 함수를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면 2t 더하기 1, 얘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4t. 자, 그리고 이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각각의 가속도 정리되겠지. 그러면 얘는 항상 2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t는 2. 그 다음에 q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14이기 때문에 t가 6일 때의 가속도 q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14. 그래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따라서 P와 Q의 차를 묻고 있기 때문에 24.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2번. AN이 등차 수열, 그리고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AN에 대한 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일단 얘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B1은 N에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얘는 그냥 A1이 되겠네. 그래서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B2는 A1 더하기 A2가 아니라 마이너스 A2.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 그런데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웃하는 항의 차. 그러면 마이너스 공차. 그러면 그 B2가 첫 번째 뭐라고 했다?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공차는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B3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항, 근데 두 번째 항은 빼, 근데 다시 세 번째 항은 더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묶어주면 얘가 공차가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D. 얘는 두 번째 항과 같아지겠네. 자, 그럼 규칙 찾아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번째까지 한번 가보면 A1, A2, A3, A4 이렇게 부호 번갈아 가면서 나열이 될 거고 둘 묶어주면 마이너스 D, 둘 묶어주면 마이너스 D.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D.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규칙은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공차가 D만큼 가는 그냥 AN이라는 수열과 같아지겠네. 그래서 홀수 번째 애들은 그냥 AN과 같아지더라. 그리고 짝수 번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가면 갈수록 공차가 하나씩 더 빠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D, N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진 조건 B3와 B7의 합이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B3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상황이기 때문에 A2와 같고 그 다음에 B7은 n이 4일 때의 상황과 같으니까 A4. 그럼 얘네 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이 합입니다. 그럼 등차 중앙 이용해주면 A3. 따라서 세 번째 항이 0인 상황이고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BN을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 때는 둘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네.
첫 번째 항부터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은 n이 5일 때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홀수 번째야 돼.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짝수 번째야 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항을 나타내고 얘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항을 나타내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지금 현재 수열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지? 그러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가 총 5개입니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이에요.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4 해주면 얘는 깔끔하게 0으로 소거가 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까지의 b의 짝수 번째 항들은 공차가 지금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n이라고 하는 수열을 더하는 것과 같겠지. 그럼 2분의 항의 개수는 4개입니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2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합을 지금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홀수 번째를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 합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등차 중항을 통해서도 0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아까 두 번째 항을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지금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얘네들의 등비 중앙인 A3 얘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해도 0, 얘네 둘을 더해도 0. 그래서 얘는 굳이 공식으로 가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 다음 13번. 13번은 주어진 fx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면 0 이상일 때에 정의된 함수와 0 미만일 때 정의된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된, 즉 y축 대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 fx를 좌표평 면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이 x는 1에서 갖고 y절편은 6을 가지면서 이렇게 위로 불러.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곳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래서 x축과 만나는 한 점이 P, 다른 한 점이 Q가 되고 그리고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진 fx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축과 주어진 fx로 둘러싸인 이 전체 부분을 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x축과 x는 K 그리고 fx와 둘러싸인 이 부분을 우리는 B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어진 조건이 A가 이 B와 같더라. 자, 그런데 이 A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Y축 대칭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절반 부분을 그대로 2배 했는 게 전체 A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게 이 B를 2배 했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부분이 A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게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것은 0에서부터 x까지 주어진 fx를 적분을 했을 때 결과가 얼마? 0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0에서 k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얘를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k세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6k.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k로 묶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그래서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k는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k가 6이다.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14번. y는 2의 x제곱 지수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두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
지금 AN, BN의 기울기가 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N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N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3. 그러면 X 증가량이 1이라고 하면 Y 증가량은 3만큼이 됐을 때 기울기가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AN, BN의 길이가 루트 10에 1대 3대 루트 10. 그러면 얘가 n만큼 증가할 때 3n만큼 증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y는 x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친구가 y는 2x제곱 지수함수와 y는 로그 x 와 만나는 점 대신 그 만나는 점이 AN, BN. 그러면 로그 함수와 원이 만나는 이 점은 AN의 대칭점, BN의 대칭점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x좌표가 큰 값을 우리가 xn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x 증가량이 n, y 증가량이 3n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대칭 이동이 됐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반대로 3n만큼 증가할 때 n만큼 증가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지.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xn-3n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의 y-좌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점의 y-좌표는 로그 2의 xn-3n 이 친구가 xn일 때 x좌표가 xn일 때 y값에 비해서 얼마만큼? n만큼 작은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n은 로그 2에 자, 이항하고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xn-3n분의 xn입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은 xn-3n분의 xn 따라서 우리는 xn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양변에 xn-3n을 곱해서 x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전개 한번 해보자. xn-3n 곱하기 2의 n제곱. 얘가 xn입니다. 그러면 xn은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나오는 녀석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n 곱하기 2의 n제곱 나누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x1, x2, x3 우리는 n에 따라서 얘네들 값을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n이 1일 때 분모가 1 되네. 그러면 6이 될 거고 n이 2일 때는 분모가 3이 되니까 분자에 있는 3과 약분을 해서 없애주면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분모가 7이 될 거고 그리고 9 곱하기 8, 72 그래서 얘네들 셋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15번 fx와 gx가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건 가에서 보니까 1에서 x까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이 된 함수가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9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적분 구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적분함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라고 하는 이 범위를 1에서 x까지 적분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건 가를 정리를 1에서 x까지 tft 더하기 tgt 하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gt 이 결과가 3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아래 끝이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위 끝에도 똑같이 1을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좌변에 이 피적분함수는 0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를 적분한 결과가 1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3 마이너스 3 소거되니까 8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변이 둘 다 x로 정의된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xfx 더하기 xgx 뭔가 x라는 공통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해보면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마이너스 6x. 자, 그래서 x라는 공통인수를 양변에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더하기 gx는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며 조건 나에서 보면 x가 gx와 어떤 관계인지 주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g'x 더하기 gx로 정리가 가능해지겠지. 자, 그러면 이 꼴은 x 곱하기 gx의 도함수구나. 그러면 12x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이 x, gx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 형태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자. 그럼 x, gx는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했는 결과가 8입니다. 그러면 적분상수 c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적분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홀수차수는 소거가 되겠지.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2x제곱 더하기 c 얘를 적분했는 결과가 8이 되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적분 한번 해주면 4x 세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면 1일 때 4기 때문에 그대로 2배 8 그리고 c가 2개. 따라서 c는 0이 되게 되고 그러면 x, gx가 그대로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6x 얘만 남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러면 gx는 양변의 x를 나누고 나서 남은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4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이라는 함수로 정리가 되고 이 정적분만 완료하게 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적분 한번 해주면 3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6x 얘를 0에서 3까지. 자, 3 대입해 주시면 27 나누기 3 하면 9. 그래서 4 곱했을 때 36 더하기 54 빼기 18. 자, 그럼 둘 하면 18이니까 계산했을 때 70이라는 정답이 나오는 문제. 자, 그 다음 20번 한번 보게 되면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fx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간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중 어떤 하나와 대응하는 값이 서로 3개가 되도록 3개가 되는 걸 만족하는 모든 t의 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주어진 구간에 있는 이 fx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자, x축, y축 0에서 파이 잘라주고 2파이 잘라주고 자,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는 sin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sin 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축과 접하겠지. 자, 그리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2파이일 때 똑같이 마이너스 1.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주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3파이일 때 지금 현재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 양수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fx는 ft, 그럼 이 친구는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ft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3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 없겠네. 그래서 3개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2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 만약에 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직선은 안 될 거야. 그런데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이 끝점까지 가능해지겠지.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t를 찾아주면 되니까, 자, 일단 아래에 있는 직선부터 한번 찾아보면 0, 파이, 2파이 이렇게 세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파이 하나 찾았고, 얘네들은 굳이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겠지. 왜냐하면 sin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 합은 자동으로 이거 2배 3파이가 될 거니까, 따라서 모든 t의 합은 0,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 얘네들의 합이 될 거고, 그러면 전체가 6이니까 2분의 13파이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21번. 21번은 지금 현재 문제에 있는 이런 형태 때문에 가장 많이 생각했을 게 첫 번째, F'3도 물으니까, 그럼 이거는 극한을 묻는 건가? 아니면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건가? 만약에 극한과 미분 계수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k에 대한 어떤 상수값이 아니라 함수값으로 주어졌겠지. 그래서 뭐 샌드위치 정리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도록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럼 얘가 k 더하기 2 빼기 k 이런 식으로 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유도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에도, 평균 변화율을 보통 물을 때는 지금 현재 다시 평균 변화율을 보통 물어볼 때는 그러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존재성 여부를 물어볼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히 모든 실수 k가 아니라 k가 딱 정수일 때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계산으로 밀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변, 좌변 얘네들이 같아지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4k 제곱 더하기 14k가 2k-8이 되는 순간은 4k 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8은 0이 되면서 양변을 4로 나눴을 때 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는 0.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과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에서는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이 녀석도 그 값이 되겠네. 자, 그러면 체크를 해보자. 만약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값이 마이너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즉, F1과 F 마이너스 1의 차가 마이너스 20이 되는구나. 체크 하나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2분의 F0 빼기 F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라는 관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2차항도 미지수, 1차항도 미지수, 상수항도 미지수로 놓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지만 우리는 도함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수 C는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문자가 2개인데 조건이 2개네.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F1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1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2 더하기 2b 얘가 마이너스 20.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 가능하고, 그 다음에 F0은 c가 되고,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8 마이너스 4a 더하기 2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4. 자, 그럼 우리가 아까 b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사실을 찾아놨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4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되겠네. 아, 그러면 A는 2분의 5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F'3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F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면 3x제곱 A가 2분의 5라고 했으니 더하기 5x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1. 여기에서 F'3을 찾아보자. 그러면 27 더하기 15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정답이 31이 되는 문제. 자, 그러면 공통 마지막 문제 22번 한번 보게 되면 K는 양수라고 했고 그 K가 첫째 항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조건 가에서 보면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음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보면은 두 개의 식의 곱이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조건 나를 이용을 해보면 am 플러스 1은 am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kan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조건 나에서 정리를 한 거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만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조건 가를 만족하는 부분만 그대로 이어나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K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서 3분의 2K를 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K를 곱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아직 양수고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3분의 1K인 경우에는 세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이 되는 경우에는 세 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줘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뻗어나가 보자. 3분의 2K를 뺐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K. 음수 되네.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경우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K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역시나 얘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이 친구도 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K 제곱인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갈 수 있겠지.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근데 K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음수 되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K 제곱에서 마이너스 K를 곱했는 경우에는 K 세제곱 양수가 되니까 세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이렇게 세 개를 찾았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 다섯 번째 항이 0이 되는 상황. 자, 근데 우리 n 플러스 한 번째 항과 n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n 번째 항에서 어떤 양수를 뺀다. n 번째 항에서 어떤 음수를 곱한다. 그러면 네 번째 항에서 음수를 곱하는 상황에서 0이 되는 경우는 네 번째 항 자체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를 빼거나 그냥 네 번째 항이 0이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하는 양수 K를 찾아줘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K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다음에 세 번째 항이 K 세제곱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여기서 3분의 2K를 뺏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K를 곱해주면 3분의 K제곱.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했듯이 양수에서 빼서 0이 되든지 아니면 이 자체가 0이 되든지. 그런데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항 자체가 0이 되는 경우는 없고, 그렇지만 마이너스 K가 되는 경우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뺐을 때 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경우는 얘는 0이 안 되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3분의 2K를 빼서 다섯 번째 항을 구성하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K는 2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해주면 4라는 사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K제곱.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 여전히 얘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를 곱하면 3분의 1 K 세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서 음수 빼서 0 안 되지. 음수에서 음수 곱해서 0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3분의 1K 세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빼서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k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k는 찾아보면 제곱근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우리는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k제곱은 2라고 정리를 바로 하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이 k 세제곱인 경우에서는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k 4제곱이 되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4제곱은 음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경우를 나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에서 음수를 뺐기 때문에 네 번째 항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번째 항이 양수라서 그 다음에 3분의 2k를 빼서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자체가 그냥 0이더라. 그럼 이때도 k제곱은 3분의 2가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가 양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을 갔을 때는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k제곱은 3분의 4.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양수 k에 대한 제곱이 4, 2, 3분의 4, 3분의 2. 그럼 둘 더해주면 2고요. 얘 더해주면 4, 8. 따라서 모든 k제곱의 합은 8이 되는구나. 얘를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